본인만의 기준을 찾는 여정을 잠깐 한번 볼 텐데요. 본인만의 기준을 찾는 여정. 일단은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슬슬 계속해서 주식 얘기에 관심이 생긴다. 잘 모르지만 일단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든다. 소액을 입금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어느 종목을 매수해 본다. 사실 이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몰라.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막 지금 조선주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현대중공업 막 이런 거 있죠.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몰라. 뭐 만드는지는 잘 몰라. 삼성중공업 뭐지? 뭐 중공업 만드는 건가? 이런 거밖에 몰라. 여기서 뭐 조선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뭐 삼성물산처럼 뭐 건설을 하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런 상태예요. 일단 어느 종목 매수해 본다. 대부분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거 정말 알만한 것들, 한화 이런 것, 한화 땡땡땡, 한화 땡땡땡 뭐 이런 거 있죠. 한화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이런 거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건 주워 듣는다고. 현대로템, 야, 요즘 현대로템이 되게 많이 올라갔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주워 들어. 처음엔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고 수익 실현을 한다. 수익 실현을 왜 하냐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오를지 더 내릴지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돈을 버는 건 월급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지만 돈이 벌리는 세상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딱 접하면서 수익이 딱 나잖아요. 뭐 한 100만 원 샀는데 3% 수익 나면 3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3만 원이 너무나 큰 거야. 꽁돈이야. 3만 원이.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 몰라. 그냥 딱 내 계좌에 3만 원이라는 이 돈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단은 매도를 해.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해요. 그래서 3만 원 막 이렇게 벌어. 너무 신나죠. 수익이 나서 신이 난다. 근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신이 난다 해서부터 꼬여요. 왜 신이 나면은 이게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한 신세계를 경험한다. 이 신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일을 했어야 되지만 지금부터는 일 안 해도 된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는 부자다. 하루 3%씩만 수익 나면 이게 얼마냐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꿈을 꾸기 시작한다.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하기 시작한.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의 루트예요. 하루 3%, 20일, 한 달 수익, 그리고 1년 수익, 시드가 커질 때 수익 등등. 오, 난리가 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게 이제 파트 1이에요. 파트 1. 그러면서 이제 파트 2가 시작돼. 파트 2. 이제 주식 종목 공부를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제 하루 3%, 20일 한 단 수익을 계산해놨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맞춰가기만 하면 돼. 그러려면 이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공부할 줄 아나? 공부할 줄 모르지. 그런데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라는 말도 모른다. 유튜브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된 수백 개의 무료 강의 및 매매법을 무자비하게 시청한다. 그러면서 무지성으로 따라서 매수하기 시작한다. 이게 사실은 되게 잘못된 건데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무자비하게 시청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지성으로 따라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루 이틀 수익, 나머지 전부 깡통을 반복한다. 이게 이제 운이 좋으면 몇 달 만에 방법이 잘못됐다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된다. 근데 여기 파트 2까지 여러분들이 할 동안에도 이 파트 2가 잘못된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면 몇 달 만에 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근데 운이 나쁘면 그냥 몇 년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공개된 수십 개 수백 개의 무료 강의를 무자비하게 시청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정말 기초이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들을 막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맞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무지성으로 매매하고 막 2년 전 영상 보면서 막 지금 막 적용하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현재는 어떤 시장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팔로우업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저자나 아니면은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약간 당황했던 게 뭐냐면 스윙 투자로 제가 흐름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그 검색식을 제가 공개를 해놨었잖아요. 근데 그 공개한 그 검색식을 가지고 단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거기도 언급을 했고, 이거는 이제 장 마감할 때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건 종가 베팅이나 종가 매매를 위해서 만든 검색식이고, 이 검색식을 만든 배경이랑 이런 것도 싹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에서 나오는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면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깡통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왜냐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주식 투자에 빠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에 빠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중요한 게 남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 만나고요, 제 주변 사람들 만나면 주식 투자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딥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요즘 장이 좋다며? 좀 괜찮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지, 요즘 테마가 어떻고, 오늘 올라갔던 거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그 중에서도 단타 매매에 좀 집중하고 있고, 이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집중하고 이렇게 파트 2를 막 헤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막 뭐 헬스장을 다니시잖아요. 헬스장을 딱 가면 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운동하는 모습이 뭔가 잘못됐구나, 저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겠구나, 막 이런 걸 느껴져. 어딜 가든 막 이런 걸 할 수 있어. 수영장 가서 내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을 가면은 저 사람 수영 너무 잘해. 그럼 저 사람 살짝만 지켜보고 있어도 저 사람 폼이 어떻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숨은 이렇게 쉬는구나, 다 보고 배울 수가 있어. 러닝을 나가도 러닝 뛰는 사람은 천지잖아요. 저 사람 옷은 뭐 입었고, 저 사람 신발은 뭐 신었고, 시계는 못 차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내 주위 100명 중에 나 혼자만 단타 치고 있거든. 그래서 평소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 단타 치는 거에 대해서. 너 아직도 단타 치냐? 단타 좀 그만해. 주식 패가망신해.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딜 보고 배워야 돼? 결국에 또 유튜브로 가야 돼. 또 무자비하게 시청해. 그죠? 그러면서 또 따라해. 그러면서 또 깡통 차.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되게 합리적으로 막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이 코끼리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 다리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코끼리의 코를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코끼리의 코만 이렇게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만지거나 꼬리를 만지거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꼬리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 다르구나,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코끼리 모습이 전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구나, 이거를 말해준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지금 코를 만져갖고 뱀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몸통 얘기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파트 3. 이제는 여러분들이 깡통을 여러 번 차게 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해온 거는 그냥 이 사람한테 요만큼, 저 사람한테 요만큼,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건 깡통밖에 없고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내일이 오기가 두렵기까지 함. 이게 지금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선 1. 주식 투자를 포기한다. 그리고 2. 주식 투자를 지속한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갈림길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 투자를 정말 막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은 이게 맞다고 봐요. 주식 투자를 사명으로 삼지 않는, 나는 진짜 이거는 난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은 제 생각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포기한다는 소리가 아예 뭐 끊는 것도 있지만 월급의 일정 부분, 정말 소액, 뭐 한 달 10만 원 정도? 그래도 1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삶에서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해야 돼요. 이 정도 하거나 아예 끊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사명이 있잖아요.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임원을 단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성공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속할 수밖에 없어.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긴 한데 이렇게 지속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부터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파트 4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죽기 살기로 한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기로 가야 돼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제 내 인생을 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주식 투자로 충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목표예요. 이게 사실 목표이기 때문에 첫레는 우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아니면 알바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매매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비가 주식 투자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적어도 내 생활비가 200에서 300 정도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충당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플러스인 거잖아요. 아니면 200~300만 원만 계속 벌면은 계속 그냥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시드가 늘지 않고. 근데 주식 투자에 폭발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달에 200~300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목표.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단 내가 매매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를 비워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서 3년을 목표로 플랜을 짜야 하는 거죠. 1년 동안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해요. 돈 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을 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주식 투자로 생활비가 충당되어야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준비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매매를 줄이고 내가 세운 매매 기준을 충족시키는 종목을 선택하는지 반드시 리뷰를 해야 합니다. 뇌동이나 손절하지 못한 큰 손절이 있다면 반드시 없애야 함. 이게 1년 차에 해야 될 일이에요. 1년 차에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벌고 뭐 얼마 목표로 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봐. 한 4, 5일 차 때 가가지고 마이너스 100만 원 깔걸요 아마. 1년 차에 돈 벌려고 해봤자 어차피 한 이틀 벌고 깡통 차고 3일 벌고 깡통 차고를 반복할 거예요. 왜냐? 이걸 안 하니까. 내 매매를 리뷰 안 하고 계속 새로운 매매, 새로운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만 알아보고 있어. 내 매매 속에 답이 있어요. 안 할 종목들을 구분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할 종목을 했다면 빠르게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큰 손절이 없어야 되고 내동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없애는데 목표를 둬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변명이 들어가잖아요. 변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뭔가 내 기준이 아니라 막 뭐 최근 시황 막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돈 벌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세운 매매 기준이 일단 최고여야 돼요. 이거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그러니까 내가 세운 매매 기준이 있는데 시황에 따라서 달라져. 그 기준이. 시황이 그 기준을 넘어서 버려. 내 매매 기준보다 시황이 더 중요해져 버려. 그러면은 어느 한 종목에 꽂혀가지고 내 기준을 싹 다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일단 손절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노리면 돼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 생각하면 안 되고, 매매를 줄이고 내가 세운 매매 기준을 충족시키는 종목을 매매했는지 체크해야 되고, 뇌동 큰 손절이 있다면 반드시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종목 선택 방법, 매수, 매도,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굳혀 나가야 돼요. 이미 이런 것들은 이 위쪽에서 많이 해봤어. 파트 2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수백 개의 무료 강의 매매법을 무자비하게 시청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해봤어. 그래서 이미 알아. 무슨 매매법이 있는지 알고요. 차트도 볼 줄 알고 다 볼 줄 알아. 근데 딱 한 가지를 정해서 해보지 않았던 것 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만 가지의 방법을 해오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 찾아냈을 거 아니야. 난 단타가 맞는다. 나는 뭐 눌림이 맞는다. 나는 돌파가 맞는다. 아니면 나는 종가 베팅이 맞는다. 이런 것들을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겪어온 것 중에서 나한테 맞는 매매법을 일단 찾아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했어야 돼. 파트 3에서 포기를 했어야 되고요. 여기서 슬슬 정도 나는 요걸로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여기서 이제 단타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고, 인생을 바꾸기로 했고, 단타에 올인을 한 거죠. 스윙 투자를 여기서부터는 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스윙 투자 다시 시작했던 건 2021년도부터예요. 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는 단타만 했어요. 계속 15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단타로 접근한다. 그래서 종목 선택 방법, 매수 매도 시나리오, 대응, 이런 것들을 굳혀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1년 차에서. 여기서 이런 종목 선택 방법을 바꾸잖아요. 계속. 그럼 또 방법 없어. 그냥 파트 2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운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나는 파트 3에 있어, 파트 4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2, 3일 만에 매매 방법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한두 달 만에 매매 방법을 바꾼다던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 2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파트 4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계속 바꾸면 안 되는구나. 나한테 맞는 매매법, 나한테 맞는 확률 높은 것들을 딱 정해서 이제부터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손실을 없애야 되는구나.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본전에 맨날 날리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전에 몇 번 날렸잖아요. 아까 전에 보였죠? 한 3%까지 치솟았다가 훅 내려갖고 본전에 날렸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본전에 날리는 연습, 일단 손실을 최대한 적게 끌고 가는 연습을 해놔야지 나중에 먹을 때도 길게 먹고 자를 때도 짧게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차 때는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다른 곳에서 충당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 생활비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거나 시나리오 선택하거나 이런 거 연습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생각을 하겠죠. 이게 맞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미치겠다 막 이렇게. 그거는, 그 고뇌는 어느 뭐 직장에 다닌 사람들도 그 고뇌가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고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알바만 하고 있어서 되는 건지, 주식 투자에 길이 있는 건지, 이런 고뇌는 사실은 뭐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접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직장으로 돌아간다던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 고뇌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삭히셔야 되고 전부 다 극복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2년차 때쯤 되면은 이제 슬슬 뇌동 큰 손절이 없어지게 된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수익은 안 나도 시드가 크게 줄거나 깡통을 차지 않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이러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되잖아요.
뇌동 큰 손절만 없잖아요. 하루에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씨 없네. 그래서 무표로 지나가. 매매도 안 해.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공의 절반 이상은 다가온 거예요. 뇌동 큰 손절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 이게 왠 줄 아세요? 뇌동이 왜 없고 왜 큰 손절이 없는 줄 아세요? 이 종목 선택 방법이랑 매수매도 시나리오랑 대응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매매법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을 찾는 여정이잖아요. 이 본인만의 기준을 찾았다라는 그 상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슬슬 뇌동 큰 손절이 없어지게 된다. 수익은 안 나도 시드가 크게 줄거나 깡통을 차지 않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본인만의 기준을 찾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니까 조바심이 나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는 습관이 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무섭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시드가 늘어나니까 베팅 금액이 커짐. 여기서부터 막 갑니다. 그러다가 크게 손절 치거나 매매가 꼬이는 경우가 생김. 그러다가 이제 나에게 맞는 시드가 결정됨. 근데 사실 이 과정도 굉장히 힘들긴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10만원 수익 날 때도 있고, 그게 좀 무뎌지면 하루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목표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목표가 높아지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는 하루 300만원을 목표였는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냥 매수를 딱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100만원 찍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0만원 찍고 그럼 300 채워야지,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200 맞고 마이너스 100으로 시작해. 또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500이 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이런 거를 겪다 보면 와, 내가 큰 시드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큰 시드에서는 다시 뇌동 큰 손절이 발생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1, 2년이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나에게 맞는 시드도 사실은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마탱이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 딱 만족할 줄 알고, 난 이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멘탈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해서 시드 늘리고 내 그릇도 안 되는데 대출 받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대출 받고 미수 풀빵 때리고. 미수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에게 맞는 시드가 모르는 상태에서 미수 풀빵 때려버리면 내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한 2-3천만 원이에요. 한 3천으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 미수를 뭐 3천을 쓰든 상관이 없어. 2천을 쓰든. 근데 내가 마이너스 한 50만 원, 60만 원 넘어가 버리면 덜덜덜 떨리고 심장에 막 무리 가고 절대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 300 가서도 매도 버튼을 못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 시드는 나의 그릇을 벗어난 시드예요. 그럼 나는 한 1,000만 원으로 매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1,000만 원을 매매하는데 마이너스 2%, 3% 갔는데 2, 30만 원밖에 안 돼? 너무 마음이 편해. 그냥 마이너스 20만 원, 30만 원일 때 그냥 매도 버튼 그냥 너무 가볍게 누를 수 있어. 그럼 1,000만 원까지가 여러분들 시드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1,000만 원으로 매도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버냐?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버시는 분들 버금가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물론 약간 버겁긴 하죠. 1,000만 원이니까. 하지만 매매가 안정돼 있다면 뭐 1,000만 원으로도 매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가 수익은 뭐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나는 100만 원이 목표야, 50만 원이 목표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쳐서 내 시드에 맞게, 뭐 저는 억 단위로도 해봤지만 저는 안 됐어요. 거기서도 깡통을 또 찼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제가 편할 때까지 낮춰버렸죠. 거기가 제 터닝 포인트거든요. 나에게 맞는 시드가 결정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 저는 더 이상 하루에 막 400~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벌 수는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제가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게 되면 제 매매가 꼬여요. 그거를 충분히 인지했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딱 그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하루에 제가 최고 많이 손절을 했던 게 마이너스 2천까지 해봤거든요. 그냥 무지성 매매 들어간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2천까지 가려면 종가 베팅에서 마이너스 한 700 정도 찍어야 되고 거기서 그냥 무지성 매매 들어가가지고 계속 손절을 쳤던 거지. 뭐 한 번에 들어갈 때마다 한 1, 200씩은 계속 쳤던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2천이 되니까. 그거 딱 하면은 그냥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일로 가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리 잡는 거 아닙니다. 이 시드를 늘려가면서부터도 깡통을 차게 되면 여기로 또 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한다. 또는 지속한다.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또 나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또 1년차, 2년차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다 했습니다. 이거. 다시 갔어요. 다시. 시드 줄여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시드 받아들였고요. 더 크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좀 안 좋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죠. 뭐 월천달이 이러시는 분들 많다. 아, 월천 벌어서 막 뭐하냐, 월 2천 버는데 뭐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여러분들 지인 중에 100명 중에 한 5-6명 정도 있을 거예요. 월천 버시는 분들이. 물론 그 지인들이 월천 이상 버시는 분들만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예시를 들자면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직장인 제 지인들도 다 똑같고요. 대한민국 평균이 여러분들 한 300-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주식판에만 들어오면 월천달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 중에 단타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평균이라고 착각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은 주식시장이지만 주식 판때기에서 통하는 그런 논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다 알지만 나름대로 저도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월급 얼마 받는지 알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 대부분이 뭐 그 호주에서 대학교 나왔던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아무리 해외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직장 들어가면은 다 400만 원, 500만 원 벌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삼성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LG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은행 다니는 친구도 있고, 회계 법인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 친구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자영업 하는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아둥바둥 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단타 치는 거 막 편하게 단타 치지 않잖아요. 오전에도 저 방송 최근에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막 쉽게 하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저도 엄청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거든요. 손절 치거나 본절 치거나 하면은 막 짜증나요. 그리고 수익 안 난 날도 있어요. 수익 안 나면 어떡해. 꺼야지 뭐. 내일 해야지. 주식시장에 몸담고는 있지만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그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으로 또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식시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기도 써놨듯이 월급 받는 것처럼 수익을 내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생활비가 주식 투자로 충당되어야 돼요. 이게 굳이 월 1,000만 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월 400을 벌어도 되고 월 300을 벌어도 되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